10초만 말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셀프 인테리어, DIY, 자취요리, 자취생활. 혼자 해보려니 못하겠고 결국엔 중도 포기. 자취생일수록 구독, 알람 설정, 댓글 질문 열심히. 야, 너도 자취.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드디어 직구하기 3탄, 직구하기 꿀팁 대방출인데요. 이 3탄을 어떻게 촬영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께 제가 A4 크기의 직구하기 체크리스트를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따로 PDF 파일 말고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페이지 링크를 같이 유튜브 정보란에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다들 직구하실 때 저도 그랬고 뭐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블로그, 카페, 유튜브 검색들 정말 많이 하시고 필기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거 다 하지 마시고 제 오늘 이번 영상과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 하나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검색과 노고를 덜 수 있게 하나로 끝내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정말 열심히 만들어 봤거든요. 이 3탄 정말 쌈박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3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구하실 때 이용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네, 잔말 말고 바로 체크리스트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여러분들께 오늘 공유하고자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A4 크기 한 장으로 만들었고요. 네,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왼쪽에 빨간 색깔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로 집, 그리고 인프라 체크, 보안 체크, 옵션 체크, 그리고 집 상태 하자 체크, 그리고 계약 시 특약사항 추천 리스트, 그 외 추천 체크 리스트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이제 집이라는 카테고리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을 한 곳만 보실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러 개 체크리스트를 적으신 다음에 여러 집들을 분류할 수 있으라고 집에 대해서 가장 큰 대목들만 빼와가지고 가장 위에다 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주소겠죠. 네, 주소 뭐 서울시 같은 동네만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향 체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도 중요하고 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강 좋은 순으로 제가 이 체크리스트는 항상 좋은 순, 중요한 순서로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향 체크 같은 경우에도 최강 좋은 순으로 남서향, 남향, 남동향, 서향, 동향, 북서향, 북동향, 북향에서 해당하시는 곳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인지 월세인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월세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뭐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관리비는 또 얼마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 관리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관리비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관리비에 포함이 뭐가 되어 있는지 뭐 인터넷비가 들어가 있고 가스, 수도, 전기 다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추가적인 관리비 포함 내역이 있으면 여기 특이사항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수 중요하죠. 평수 적으시고 방개수 적으시고 화장실 개수도 적으시고 또 몇 층인지도 적으시고 뭐 5층이면 5층이다 적으시고 주차가 가능한지 원리웨이터가 있는지 테라스 베란다가 있는지 마당이 있는지 이렇게 적으시면은 크게 정말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프라 체크입니다. 집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 시설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 시설 체크로 편의점이 가까운지 슈퍼마켓은 있는지 경찰서가 있는지 소방서가 있는지 병원이 가까운지 뭐 우체국이 가까운지 등등 크게 인프라 시설을 제가 위로 적어봤고 그리고 또 주변에 술집과 모텔 등이 있으면은 시끄럽고 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있다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사항으로 이제 뭐 도서관이 있는지 또 뭐가 있는지 등등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주변 시설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파일은 한글 파일로 올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계속 예비군이 오려고 드네. 또 제가 역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오른쪽에 이렇게 빼뒀으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리는지 써서 나중에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보안 체크입니다.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원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원룸에는 CCTV들이 많아서 보안적으로도 엄청 좋은 집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같이 주택 사는 경우에는 CCTV도 없고 도어락도 없고 열쇠인 경우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썼지만 있으면은 이제 도어락도 이중 도어락인 집들도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옵션 체크입니다. 옵션 체크. 원룸에서 이제 4대 옵션이라고 있어요. 크게 뭐 주방에 쓸 수 있는 불, 그리고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크게 4가지인데 저같이 주택 사는 경우에는 옵션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옵션을 다 나열을 해봤는데 이것도 중요하거나 좋은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로 이제 불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전기레인지는 뭐라고 하면 전자레인지가 아니고 하이라이터 말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터. 자, 인덕션,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여기 해당하는 거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후드
후드를 모르시는 분들 꽤 되시는데 그 요리하는 거 위에 환풍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게 후드라고 해요. 보통 이제 뭐 가스레인지 후드라고 치면 많이 나오는데 그 후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이 또 창문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환기에 대한 부분인데 부엌에 창문이 없는 집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없으면은 진짜 후드 없으면 냄새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후드가 꼭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또 창문이 있는지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탈수기, 음식물 분쇄기. 음식물 탈수기는 요즘에 나오는 아파트와 원룸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물이 탈수가 돼가지고 버리기 정말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있는지도 체크를 하시고 그 음식물 분쇄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대신 분쇄를 해서 그냥 바로 하수구로 배수를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제가 집어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세탁기가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드럼 세탁기인지 통돌인지 빌트인인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에어컨도 있으면 체크를 하시고 벽에 달려있는 벽걸인지 아니면은 천장에 달려있는 천장 에어컨인지 스탠드 에어컨인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는지 전자레인지가 있는지 그리고 옷장이 빌트인으로 있는 집도 많으니까 빌트인이 있는지 그리고 뭐 침대가 있는지 식탁이 있는지 적어주시고 나머지 기타적으로 더 추가사항이 있으면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상태 하자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집주인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계약하시기 전에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집 하자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뭐 나중에 또 비교하실 때도 하자를 많이 보시겠지만 이 하자를 체크를 미리 해놓으셔야 나중에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자에 대해서 수리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말도 드리고 집을 계약하기 때문에 하자 체크를 제일 크게 빼놨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써놨는데요. 가장 먼저 난방 온수입니다. 도시가스, 대부분 도시가스겠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뭐 재개발 구역이나 달동네들은 LPG가스나 기름보일러 심지어 연탄까지 뜨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좋은 순서대로 써놨습니다. LPG가스, 기름보일러, 연탄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온수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나오면 체크하라고 해서 잘 나오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일러예요. 보일러는 보통 제가 이번에 이 집에 와서 보일러를 바꾸게 됐는데 보일러가 15년 이상이 되면은 화력이 많이 떨어져서 보통 교체가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보일러가 비싸기 때문에 고장난 게 아닌 이상 집주인분이 교체는 안 해주실 거예요. 보일러가 오래되면 가스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집 비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파된 유무인지 열량 체크가 뭐냐면은 보일러가 이제 20,000cc와 16,000cc가 있는데 이게 20,000cc가 이제 화력이에요. 화력인데 20평 이상이면은 16,000이면은 정말 힘듭니다. 20평 이상을 데우려고 16,000으로 가동하면은 가스비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평 이상인 경우에는 20,000cc로 필수로 다루셔야 돼요. 이거는 린나이 보일러와 경동 보일러에 제가 문의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20평 미만인 집이 뭐 2만이면은 이게 사치냐라는 말도 있는데 사치 전혀 아니고요. 화력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20,000cc가 확실히 태우는 게 더 많이 태우니까 가스비가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일러 개념이 물을 데우는 개념이라서 물을 빨리 데우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온도가 금방 올라가면은 보일러가 안 탑니다. 근데 화력이 낮으면은 계속 가스를 태우겠죠. 그래서 무조건 열량 높은 게 좋아요. 보일러는. 왜냐면 물을 빨리 데울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가스 소모가 덜 드니까요. 세 번째로는 대칭 인터넷입니다. 대칭 인터넷이 뭐냐면은 인터넷은 이제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속도가 같으면 대칭이고 이 속도가 다르면 비대칭인데요. 비대칭은 업로드 속도가 현저히 낮아요. 다운로드 속도는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MB 광랜인데 SKT 같은 경우에는 광랜이 안 들어와가지고 다운로드 100MB지만 업로드 속도가 1.5MB도 안 됐었어요. 진짜 500분의 1 정도의 속도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카톡 보내는데도 느리고 그리고 와이파이를 켜도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와이파이가 켰는데 내가 뭐 전송하는데 느리다 하면은 비대칭 인터넷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내가 광랜인데 비대칭 인터넷 지역이면은 광랜인가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알아봐야지 큰 코 안 다칩니다. 각 그 통신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기 지역에 이사를 갈 건데 대칭 인터넷이 들어오냐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답변을 해주거든요. 전화해서 들어오는 통신사마다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배입니다. 뭐 벽지에 곰팡이, 스크래치, 누수은지, 변색, 그 바닥에도 장판이죠. 뭐 곰팡이, 변색, 누수은지, 스크래치가 있으면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샤시 창문인데 또 이것도 좋은 순서로 써놨어요. 그래서 하이 샤시 그리고 알루미늄 샤시, 나무 샤시 이것도 우풍이 잘 안 드는 순서 좋은 순서로 제가 나열을 했고요. 그리고 방충망이 뜯어졌거나 안 좋은 것도 다 적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해줄 텐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방충망도 다 집주인분들이 해주시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미리 하자를 체크를 해서 특약사항 적을 때 해달라고 말을 해야겠죠. 또 딴 말 없게. 그리고 이제 천장에 누수 흔적이 있으면 또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누수 흔적 말고도 천장 벽지가 내려앉았거나 뭐 그런, 아무튼 천장에 대한 하자 부분이 있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그 배수구가 막혀 있는 부분도 하자니까 어디 배수구가 막혔는지, 화장실이면 화장실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압도 이제 어느 부분이 얼마나 수압에 문제가 있는지 적으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수압 보는 법을 제가 또 적었어요. 그 집의 모든 수도꼭지를 다 틀고, 보통 이제 화장실이랑 주방이겠죠. 주방 그리고 뭐 욕조까지 하면은 3개 정도 되겠죠. 그 3개를 다 트신 다음에 변기를 내려보시면은 그 물들이 나오다가 물이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 집은 그 배관이 녹슬어가지고 중금속들이 많이 낀 집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미리 하자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뭐 예제로 뭐 집 주변에 높은 빌딩이 있으면은 남향이든 남서향이든 채광이 안 들잖아요. 1층 같은 경우에도 안 드니까 이런 것도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좀 다니면서 꿀팁인데, 집에 또 벌레가 많은지 확인하시려면은 창문을 열어서 그 틈새를 보시면은 벌레가 죽어 있는 집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벌레가 많은 집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하자가 아니지. 네, 이 집 상태 하자 체크를 하시고 특이사항을 더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집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다 끝내봤는데요. 그 외에는 이제 계약 시 특약사항 추천 리스트, 그 외 추천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따로 더 안 찾아보셔도 되고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계약 시 특약사항 추천 리스트인데, 자, 이제 집이 다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적어놨던 체크리스트를 보고서 특약사항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는데, 막상 특약사항을 적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추천할 만한 리스트를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입주 후 피해 방지죠. 하자 부분은 뭐 고쳐주실지 안 주실지에 대해서 집주인과 미리 특약사항에 적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세에 가는 경우인데, 이거는 약간 집주인보다는 세입자를 위해서 적는 건데, 전세대출 받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승인이 안 나면 가계약이 아닌 이상 계약금 전액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약사항에 적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무옵션인 경우, 네 번째로는 인테리어를 원하시 인테리어 후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다 라고 적어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다 해놨는데 집주인분 마음에 안 든다고 원상복구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적어놓으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이제 월세 시 선분인지 후분인지도 정확히 기록해서 돈에 관한 경우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그 여섯 번째로는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도 적어야 되는데, 관리비 포함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적으셔야 돼요. 뭐 관리비 5만 원인데 청소밖에 안 들어가 있으면 진짜 그건 양아치잖아요. 일곱 번째로 이제 이사비와 계약 기간 내 타건물로 이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구역 지역에서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은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집주인분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사비를 지원해줄지 안 해줄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은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특약사항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계약할 때 잘 생각해서 여러분 합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로 또 이제 추천 체크리스트로 따로 빼는 게 뭐냐면은 집을 알아볼 때 이것도 더 알아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에는 필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필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등기부등본은 필수인 것 같아요. 여기다 적어놓긴 했지만 벌써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아무튼 네, 등기부등본을 제가 약간 크게 빼놨죠.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바로 읽어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란 이게 이제 집에 관한 역사를 담는 그 등본이라고, 주민등록등본처럼 이렇게 등본이라고 말 그대로 등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의 현황, 소유 현황, 대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출 기록. 그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잡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빨간 색깔로 표시해놨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700원이면 열람이 가능한데, 자, 근저당이 뭔지 모르실까봐 또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 근저당에는 이제 그 담보니까 압류, 가처분, 판매 등이 있는데, 이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면은 그 오른쪽에 아까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은 엄청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어떤 뭐 1층, 2층이 뭐 지금 압류, 가처분 돼 있는지, 뭐 근저당 잡혀 있는지 이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엄청 좋아요. 당연히 좋은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집주인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동산 집을 갖고서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빚이 있는 거잖아요, 집주인분이. 그러다 빚을 못 갚으면은 당연히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죠.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소유권이 집주인분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좀 근저당 없는 집을 사야겠네 라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대부분 집들이 그렇게 등기 부등본이 깨끗한 집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세입자를 위한 보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확정일자예요. 또 밑에 써놨는데 저당에 잡혀 있으면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저당 관련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에 꼭 이사 가시는 분들은 전입신고를 받으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받는 방법은 또 밑에 써놨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받으실 수 있는데 그 구청에 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까 검색하셔서 근데 굳이 검색 안 해도 5분이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주인 및 관리인분이 같은 건물에 상주하는지 집주인분은 같이 살면은 아무래도 눈치 보이니까 안 좋겠죠. 근데 관리인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관리해 주시는 분이니까 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분이 같이 상주하시는 게 확연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집이 마음에 드시면은 낮에도 보통 낮에 가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밤에도 따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로등에 뭐 벌레도 있긴 하지만 가로등이 안 켜지는 지역은 또 위험해요. 밤의 분위기와 낮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기 때문에 낮과 밤에 대한 그 집에 대해서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이중계약 방지, 사기 방지죠. 항상 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집주인분과 성함이 일치하는지 그분과 일치하는지 보고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체크리스트인데 이 정도만 아시면은 이 정도만도 아니에요. 그냥 다 써놓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만 아시면 직구하실 때 정말 편하고 더 알아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직구하러 다니면서 느꼈었던 경험과 그리고 더 보완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편하게 잘 구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열심히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취생활 꿀팁과 다른 인테리어 등 자취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